자, 뭐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제 뭐 일반적인 이야기는 다 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테슬라 사실 그 미국 시장에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데 있어서 빅세븐, 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지? 거기에 테슬라, 메타 뭐 해서 7종목이 시세 중심에 있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3,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소 움츠려든 모습이고, 그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정도고, 미국 지수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테슬라 30일 날 사이버 트럭 출고 행사가 이제 바로 이제 나오고 있고, 나오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어, 테슬라가 주가가 어제 세게 반등을 한 상황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대장주 없는 시장의 새내기주, 두산 로보틱스하고 어, 에코프로버티가 시세에 견인하다가 오늘 2시쯤부터 이제 고점 맞고 내려온 모습이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봐도 그렇잖아, 그죠?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600억 매출에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120억인가? 200억인가? 뭐 이 정도 되는데 올해, 그죠? 근데 시가총액을 6조를 찍는다는 건 너무 심한 거지. 그죠? 에고프로 머티를도 1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2, 300억인데 시가총액 10조를 찍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수급 위에 놓여져 있고, 딱 걔네들이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부터 뭡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내기가 불면서 에코프로비엠이 10% 급반등을 하는 형태가 전개가 됐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또 세게 반등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에 여타 섹터는 힘을 잃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있어서 지수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해외 시장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치과 치료를 받아서 뭐에 얼굴이 붓고 발음이 세서 출연을 못했어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방송을 출연을 못했는데, 자 이제 지금 보면 나스닥, 그죠? 지금 이전 고점 앞에다 놓고 뭐 나스닥 걱정할 지수 라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거 뭐야? 저는 이제 내년 초가 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타임이라고 보고, 지금은 뭐 미국 시장의 나스닥 기준은 지금 이격이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나름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 그래서 요 노란색 박스 라인 정도에서 조금 더 횡보하는 형태가 전개가 될 텐데, 이제 이번 주로는 PC 발표, 그죠? 근데 뭐 지난달보다 좋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뭐 세게 내려올 만한 명분이나 흐름은 뭐 노출된 건 없어. 그런 가운데에서 나스닥과 동조 현상을 보이는 니케이도 이전 고점, 그죠? 살짝 돌파한 이후에 고점에서 박스권 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 역시 마찬가지지, 그죠? 박스권 요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아주 글로벌 증시는 양호하다. 누구만 빼고 홍콩 H, 그러니까 중화권 중국 시장만 빼고, 그죠?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최저점이죠. 코로나 홍콩 H 지수가 이 코로나 때는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으니까. 그게 왜? 중국 시장이 안 좋으니까. 중국 시장이 왜 안 좋아? 올해 내내 이야기했었던 뭡니까? 중국에 있는 공급망 다 빼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 뭐 좋을 게 있냐? 그죠? 뭐 중국에 좋을 일이 없잖아. 응? 부동산 문제, 뭐 우리가 비구이 위안이니 뭐 헝다니 뭐 이거 그거 제외하고도, 그죠? 중국의
기업들, 서방 국가들이 진출했었던 기업들이 다 공급망을 빼고 분산하는데 중국이 좋을 일이 없고 거기에 핵심 기업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홍콩 그 ELS 그죠?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지. 그죠? 은행이 책임이나 뭐냐, 책임 소재를 가리는 흐름 부분을 가는데 지금 내년 상반기에 8조 4천억 정도 만기고 또 하반기에 3조 9천억 만기가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40% 50%는 다 박살날 거라고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여기서 더 떨어지면 더 많이 까이는 거고. 그런데 이걸 여러분 다 뉴스를 들어서 아실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굳이 이 경제 방송이나 기사에 나온 이야기를 굳이 한 건 위험에 대한 고지를 아셔야 된다고. 주식은 특히 그렇다. 더하다. 그죠? 지금 종합주가 지수로 보게 되면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그죠? 우리 시장 지수로 보게 되면 저점 찍고 슬금슬금씩 올라오고 있잖아. 그죠? 주구장창 이 지수 라인에서 겁내지 말고 지금은 수렴하는 단계다. 수렴해서 지금 이렇게 수렴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돌파할 가능성이 다 높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 거지 지금.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수렴 형태의 부분을 지금 돌아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체감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죠? 그 전에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 부분들도 같이 반등을 해줘야 되니까. 주식의 우리가 일봉으로 보게 되면 업종 대표주들 매번 이야기하지만 삼성전자 그죠? 끝도 없죠, 그죠? 하이닉스도 자리 잘 잡아놨고 많이 떨어졌었던 한국전력도 반등을 했지,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낙폭과대 쪽도 하다못해 카카오나 네이버도 반등을 했지. 그죠? 이 저점으로 이렇게 보면 저 위에 사신 분들은 간의 기별도 안 가는 반등이지만 여기서 사신 분들은 간의 기별도 안 가는 반등이지만 이 저점 기준으로 보면 반등폭이 컸잖아. 그죠? 하다못해 게임즈도 크래프톤도 이 저점에서 이만큼이나 반등을 했고 그러니까 낙폭과대의 반등도 들어오고 그죠? 거기에 대부분의 셀트리온도 반등 여기서 13만 원에서 기준 보면 17만 원까지 반등 세게 들어왔고 다 대부분의 종목이 다 반등 들어온 거예요. 바닥 라인에서. 그런데 추세가 하락하고 있었던 종목 부분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거니까 체감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죠? 오늘 에코프롬이 10% 반등을 해보니 여기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지. 그죠? 그러나 저점 기준으로 여기서 공매도 때문에 슉 올라왔고 그러면서 횡보하다가 반등을 해줬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식의 종목 부분들의 반등을 하고 유일하게 고점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뭡니까? 두산 로보틱스하고 그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였지. 그죠? 주구장창 얼미하나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처음에 상장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죠?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머티가 더 좋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장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왜? 하도 상장하기 전에 얘하고 비교하면서 그죠? 매출도 없는 파도 끝도 없는 파도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런 주식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비교를 하면서 실적 3, 4분기 영업 실적이 적자다고 막 얼마나 경제기사나 방송에서 두드려 깠어. 그죠? 어떻게 얘네하고 비교를 하냐고. 응? 매출이 1조 대 나오는 종목하고
매출이 5천만 원 나오는 종목하고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 그죠? 그럼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가 뭐예요? 이 매출의 10배 되는 시가총액. 딱 10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딱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얘 시가총액이 10조 되는 순간, 지금 떨어졌어도 뭐예요? 고점 대비 밀렸어도 9조 3천억이잖아. 그죠? 오늘 장중에 10조 살짝 돌파했고, 그리고 뭡니까? 600억 매출에 영업 손실 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뭐예요? 연기금 매수한다고 막 올라가가지고 오늘 얘가 뭐예요? 94,000원 찍을 때 시가총액이 6조까지 갔었어요. 딱 10배. 매출의 10배씩 찍고 고점을 만든 거라고 저는 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쉬어야 된다고 보는데 더 올라가도 여기서 사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 그런데 참 한심스러운 게, 그죠? 기관들이 뭡니까? 얼마나 2차 전지를 싫어하느냐면 경제 기사, 뉴스 이런 거 통해서 매번 제 방송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그죠? 상장하기도 전에 막 별 볼 일 없는 주식인 양 이야기하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관점이 에코프로머티에게 많다가, 그죠? 그래서 연기금도 얘 공모주 청약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 가격, 높은 가격이 들어와서 매수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튼 참 시세의 움직임이 너무너무 개떡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전에 제가 첨보와 관련돼서 그 하나증권 저하고 이름 비슷한 놈이 엄청나게 추천했다 해서 유진투자증권이 이 첨보를 올해 한 12번인가 매수 추천했다는 거 제가 이거 쭉 어느 타이밍마다 이게 증권사 보고서 나온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첨보하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함을 비교하는 건 참, 애널 딱지 떼야 되는 거예요. 애널 딱지 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첨보하고 비교를 하냐고. 첨보는 저는 지금도 매도입니다. 자, 여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 지수 라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동안 시장의 섹터 부분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 거 확인하고 쫓아가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마이크 확인이라는 건 뭐예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십니까? 1번. 정상으로 가는 중에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제가 뭐지요? 송배전망 업체. 그죠? LX 일렉트릭 말고, 그지? 효성중공업, 신고가 경신했잖아. 그죠? HD 현대일렉, 신고가 경신하고 쉬고 있고. 그죠? 이거 4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가는 거고. 제가 오늘 왜 타이틀에 수급과 센티멘탈이라고, 펀더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수급으로 가는 놈들은 실적을 보지 않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는 부분인데,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건 초보 투자가가 그 수익에 욕심을 내서, 그죠? 어느 라인이라는 걸, 내가 어느 타이밍엔 매도를 해야 되고, 어느 라인은 깨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갖지 못하고, 그냥 화려한 시세에 현혹돼서 매매를 하면, 그죠? 잘못하면 고점에서 물려서, 그죠? 오늘 얘 플러스로 끝났잖아,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그죠? 장중에 몇 프로나 올라갔어요? 15%, 16% 가까이 올라가다가 플러스 1%로 끝났으니까 잘못하면 하루에도 10%를 손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격이 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하지 않는 부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종목을 미리 매수하지 못했다면. 그죠? 에코프로 머틸도 지금 양봉의 개수가 둘러 5개.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설령 내일 올라간다 해도 저는 이 자리에서는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도 13.68% 올라가다가 2% 떨어졌으니까 10% 정도 고점에서 찍었는데 아직은 거래량이 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거래량이 잘 보셔요. 사실 에코프로가 그죠? 이때 고점을 찍고 2차 전지가 7월 26일 날 고점을 찍을 때를 보면 여러분들 그죠? 이날이잖아. 거래량이 터졌잖아. 그죠?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BM이나 거래량이 다 터졌잖아. 이렇게. 포스코 피처엠도 그죠? 거래량이 딱 터졌잖아. 이건 뭐예요? 고점에서 뭐예요?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거든. 그게 고점 징후가 명확해. 그런데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나 그죠?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긴 나왔어도 최대 거래량은 아니고 또 에코프로 머티도 거래량이 나오긴 나왔어도 최대 거래량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죠? 고점이 나왔다고 100% 확신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매출의 10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갖고 가는 건 예외도 있지. 그죠? 한미반도체가 예외잖아. 그죠? 한미반도체가 예외지. 그죠? 2천억 매출에 내년에 AI 더 성장한다고 여기서 뭐 한미반도체가 6조 라인에서 2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뭐 400억, 500억도 채 안 되는데 6조니까. 아니다. 예외가 아니구나. 그죠? 2천억 매출이니까, 그죠? 10배면 20조잖아. 그죠? 여튼, 한미반도체도 무리한 가격대라고 보는데도 안 죽잖아. 그죠? 여기서 이렇게 딱 꺾여야 죽는 건데, 이게, 여기 이 추세 라인을 이렇게 타고 가면서, 여기 타고, 오늘같이 2차 전지가 오르면 반도체가 안 좋은 상황, 섹터가 안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도 여기서 횡보야. 그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 추세의 빨간 라인을 깨면 이건 추세 이탈이고 눈도 뒤돌아보지 말고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오잖아. 거래량도 없고. 이게 거래량으로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수급 상황으로 보면 수급이나 거래량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직 한미반도체는 고점이 안 나왔어. 그런데 맨정신에 그러니까 공통점으로 에코프로 머티나 두산 로보틱스도 기술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고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냐 아니냐를 바라봤을 때 쉽지가 않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운 좋게 지금 여기서 한 보름 동안 쉬고 있다가 확 장대 양봉 낼 수도 있어. 그러다가 거래량이 세게 터져서 음봉으로 전환되면 그때는 나올 생각을 하고 항상 마지노선을 걸쳐놓고 들어가야 돼요. 주식은 그죠? 내가 주식을 사는데 매수를 하는데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종목이 탐이 나고 해서 어떤 종목이든 내가 탐이 나서 매수를 할 땐 이 종목이 어느 라인을 깨면 나는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보겠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어느 순간 알면서도 그걸 깨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대한 미련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야.
그건 뭐예요? 그럴 때는 내가 일봉의 단기 매매자인지 아니면 월봉의 주봉의 중장기 흐름을 갖고 있는지 그 내 성향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그죠? 시장이 요란하게 섹터의 움직임으로 전개가 되면서 변화되면서 먹을 것이 많아서 이쪽 저쪽 매매를 많이 하는 흐름이 더 나을 때는 가차없이 때리고 매수하고 하지만 시장이 인위적인 흐름에 의해서 시장 시세 왜곡이 나타나는 흐름에서는 그 시세 왜곡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적나라하게 그런 흐름이 나타났지. 어디에서? 2차 전지에서. 그죠? 아침에 미국 테슬라 때문에 대부분 갭 상승했던 2차 전지가 그죠? 갑자기 장 시작하고 나서 외인들이 선물을 두드려 팼어. 그죠? 6천 계약 넘게 선물을 매도 때리면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하락을 유도시켰다고. 오늘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락을 유도시키다가 그죠?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키고 프로그램 매도를 지속시키다가 그지?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선물 매도분을 6천 계약 넘게 매도하다가 1,000 계약 이하까지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매도 이후 아까 제가 공매도 이야기도 했지만 공매도 계산한답시고 잘못 계산하게 되면 명분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계산 열심히 잘했다. 전사는 앞으로 할 거고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매도를 활성화하라고 우리가 계산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실질적으로는. 그죠? 조건이 비슷하게 조건을 똑같게 개인에게 유리하게 해줄 테니까 공매도를 더 활성화하게 해서 막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공매도 다 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편하게 해달라고 공매도 제도 계산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방향 흐름을 살짝 보면 추적 관찰하고 계속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6개월 내년 6월 이후 7월 달엔 전면 공매도 개방하면서 더 공매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외국인 놈들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진짜 외국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 그죠? 외국인들이 매도 2차 전지에 주구장창 매도했다 하는데 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나라 애널 기관 놈들이 뭡니까?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검은 머리 검은 머리 외국인 그죠? 홍콩이나 이런 데 있는 애들이 다 헤지펀드에 있는 애들이 한국계 이런 쪽이잖아. 응? 저기 진짜 본토 미국에 있고 본토 해외에 있는 쪽 라인들이 그렇게 공매도를 세게 때리고 그러지 않는다고. 응? 그쪽은 중장기 성향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런 흐름 부분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튼 시장에 있어서는 오늘 오후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쪽 2차 전지 쪽이 올라가니까 나머지 섹터들은 대부분 힘을 잃었지. 그죠? 다 음봉인데 음봉이라고 해서 크게 밀린 부분도 아니야. 다 아래 밑에 부분에 있어서는 다 반등하다가 반등을 다 저점에서는 다 반등한 거예요. 그죠? CJENM도 주구장창 떨어지다가 그죠? 이렇게 반등해 줬잖아. 이거 49,500원에서 8만 원이면 더블 나왔네. 그죠? 여기로 보면 허벌나게 떨어져서 아직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매도도 못할 가격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쪽 라인까지 다 골고루 저점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흐름이니까 뭡니까? 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거란 말이에요. 주도 섹터가 없고 지금. 그나마 있는 건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들어온 건 뭐예요? 효성중공업. 성배전망. 그죠? 효성중공업하고 HD현대일래.
그죠? 거기에 이제 뭡니까? 어제, 오늘이 아니고 어제와 어제 그저께 그쪽에서 이제 각광받았었던 애들이 누구예요? 24일 날은 이제 전기 변경과 관련돼서 그죠? 뭐 덴티움도 세게 상승하고 뭐 사마 알루미늄도 세게 상승하고 막 했었고 그죠? 그러니까 실제 이 전기 변경 결과에 의한 매수 편입되는 종목들의 매수 그 리밸런싱은 옵션 만기 이후다고 12월 14일 이후 그걸 그 날짜를 체크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다고 15일 날 퍽 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있으니까 보유하셨던 분들이 잘 매도를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익 실현하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자 이제 거기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그런데 이쪽의 부분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야 그죠? 그래서 PCB 쪽 라인 부분의 기판 그래서 뭐에 그 어제 그저께 부분에 있어서는 뭐에 대덕전자나 뭐 심택이나 뭐 이런 기판 쪽 라인들 DDR5 쪽 이런 쪽이 올라오고 못 올라왔었던 삼성전기하고 뭐에 삼성 SDS 이런 쪽이 어제 엊그제 오늘 좀 더 반등을 연속이 들어간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쪽은 뭐에 이거 이제 관련 내용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아직은 실적은 미미해 실적이 좋질 않아 그런데 이제 내년을 보고 관심을 갖는 쪽이니까 그죠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되지 지금은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죠? 항상 어떤 내용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지금도 좋고 이후에도 좋다면 물려도 되지만 이제 실적이 안 좋은데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섹터와 종목 부분은 철저하게 뭐에 내릴 때 잘 조정을 받을 때 사야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정부채 수요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혁신 확산 이런 이쪽 라인도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요즘 방송으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려고 사실 오늘 다시 갖고 왔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죠? 오히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에 제 김기수 유튜브에 올려놔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론을 이야기를 못해서 리튬 가격이 112 위안까지 그러니까 톤당 11만 2천 위안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엄청나게 내려온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양극재 기업들이 뭐에 세게 올라갈 수가 있냐고. 그죠? 리튬 관련 업체들이 어떻게 세게 올라갈 수 있냐고. 지금 리튬 채굴 업체의 대명사인 엘보말 주가도 올해 지금 저점죠. 지금 여기서 이제 다행인 건 급락하는 와중에 더 엘보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없이 원자재 부분은 한없이 빠지는 건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경보님도 채굴하고 있고 저도 채굴하고 있고 그죠? 어떤 기업도 채굴을 해.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져. 그러면 채굴의 양을 일단은 줄이게 되지. 그죠? 채굴의 양을 줄이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도산하는 거지. 그죠? 망해하는 기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진행되니까. 그죠? 그걸 이제 아까 이 도표를 보려고 이거 앨범알에서 나온 자료라고. 앨범알이 요 근래 자료 부분을 보게 되면 전기차 수요나 그죠? 연도별로 다 양호하게 레벨 단위 올라간 부분인데 그죠? 그리고 재고도 분명히 줄어들고 이 녹색 부분이 이제 업스트림 쪽 광산 리튬이 채굴하고 이러는 쪽의 재고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 리튬 가격이 쭉 빠질 재고 흐름은 아니잖아. 그죠? 이때는 너무 과잉 생산을 하니까 재고도 많고 하니까 가격이 빠져야 되지만 지금은 뭡니까? 재고가 줄 만큼 줄었고 그리고 이 캐서드 프로듀서는
양극재 업체들 뭐 그런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재고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리튬 가격이 더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리튬 가격이 여하튼 탄산 리튬 가격이 저점을 또 깨버린 거야. 이 5월 저점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문 기사에서는 요란하게 안 좋다 안 좋다 이것 때문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저는 의도성이 일정 정도 보인다는 거지, 중국 쪽에. 그죠? 왜냐하면 아까 이게 제목 타이틀이 잘못됐어요. 고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안 고쳐져가지고, 그죠? 중국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의 음모론을 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간 요약하면 그래. 그죠? 3원계 대비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5% 이상 리튬 함유량이 높은 상황에서 저 CATL이 올해 초에 그 당시에 톤당, 아까는 킬로그램당이고 120 요거는 킬로그램당이니까 112이고, 그죠? 요거 톤당으로는 112가 거기에다 1000을 하면 되잖아. 그죠? 11만 2천. 그죠요? 그러니까 43만 위안 거래, 그 당시 때 20만 위안을 적용해서 3년간 가격이나 요 효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2 위안이면, 그러니까 톤당 11만 2천 위안이면, 그죠? 20만 위안보다도 지금 훨 내려와 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의 가격, 3원계보다 리튬 비중을 더 많이 쓰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죠? 리튬 가격 하락을 계속해서 원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CATL도 리튬 광산 업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CATL 배터리가 중국의 68%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그런 가운데에서 리튬 가격 하락은 또 나쁜 부분으로 보면 배터리 업체에게 수익성을 다소 악화시킬 수 있으나, 그거는 이전 재고, 이 높은 가격대, 그러니까 작년, 그죠? 2020년대에 400위안 이상, 500위안, 600위안, 이때 재고를 많이 쌓아놨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2, 4분기, 3, 4분기 실적들이 별 볼 일 없이 나온 거고, 지금 4, 4분기 쪽에서는 분명히 이때보다는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400위안, 600위안 근처에 있었을 때의 재고보다는 단가가 낮은 부분에서의 재고, 그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분명히 좋지는 못하겠지만 3, 4분기보다 더 나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봐. 3, 4분기하고 비슷하거나 4, 4분기 쪽 라인도 그 정도다라고 보는데, 리튬 가격 하락함으로 인해서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 또 하나는 내연기관차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량, 그죠?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러면 가격의 하락을 Q로 만회할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튬 가격 하락을 여기서 112위안 저점을 내려가니까, 야, 이거 더 내려가고 뭐 박살이다. 지금 112위안이면 얼마예요? 지금 위안화 흐름으로 보게 되면 한 15불 정도 되나? 그죠? 달러로 보게 되면 여기다 0.71 정도 곱하면 16불, 15불, 그 정도까지 왔다면 거의 광산업체들의 마지노선까지는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은 그런 흐름보다 지금은 2차 전지도 여기서 곧바로 바로 갈 수는 없어. 오늘 10% 올랐어도. 그죠? 계속해서 올랐다 맞고 제가 이 에코프로과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죠? 분명히 에코프로가 지금 뭐예요? 에코프로 머티가 10조까지 가는데 에코프로가 20조밖에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 그죠? 밸류로 보면 19조 7천억. 응? 에코프로 머티가 10조인데 에코프로가 19조밖에 안 되고 에코프로 BM이 26조밖에 안 된다는 건 가격 매력상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 여건인 저런 리튬 가격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작년에도 10월 내에서 12월 달에 계속 뭡니까? 전기차 안 팔린다. 경기가 안 좋으면 전기차 안 팔릴 거다. 이런 얘기는 작년에도 무진장 많았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지금 그러면 시장에서 너무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사실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도 할 얘기가 지금 너무 많아.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모아놓은 거에 보면 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잠깐만.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죠. 그죠? 요거는 이제 블룸버그 NEF 쪽과 그리고 또 현대차 글로벌 경영연구소 오른쪽은 현대차 글로벌 경영연구소하고 삼성증권 추정한 이 글로벌 자동차 수요 전망이고 그죠? 요거는 이제 왼쪽 거는 블룸버그 NEF 쪽 라인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 배터리 쪽 라인 그 글로벌 전기차 수요 전망 보게 되면 2023년 이 시커먼 게 이쪽 왼쪽에서는 수요 부분인데 2025년, 2030년 이렇게 갈수록 이제 커지잖아. 그죠? 그 단계에 분명히 지금 이 바인딩된 계약 양극재 업체들은 우리나라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들은 바인딩 계약 비중이 높지. 그죠? 바인딩이라는 건 꼭 뭐예요? 갖고 가야 될 물량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한 물량들이 많다고. 그죠? 거기에 2025년과 2030년 이때가 이제 점프업 하는 거고 대부분의 내연기관차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에 이 페널티를 친환경차를 갖지 못한 판매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 부분. 그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까 저 첫 도입 부분에 그죠? 여러분들 그 스키 계절 겨울이면 스키 타러 가고 그랬잖아. 우리 젊었을 때는 그죠? 직장 끝나고 나서 스키 타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후 변화 그죠? 기후 변화 때문에 스키를 탈 수 없는 부분. 그 지금 스위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제로 목표야, 제로 목표. 탄소 배출량 뭐 일정 정도 줄이는 게 아니고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런 혁신법이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어서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기후 위기를.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전기차 판매 부분에 있어서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그만큼의 벌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년 되는 거지. 그죠? 수년 되는 거지. 뭐 현대 기아차가 제대로 된 전기차를 제대로 못 만드니까 디자인도 형편없고 한 거를 만들어내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전기차 판매 비중이 줄어드는 거고. 여튼 그러한 요인까지 있는데 지금 뭐 여러분께 이런 내용들 가지고 지금은 뭐 바이 앤 홀등 이거 아니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가야 되는 시장인 건, 섹터인 건 분명해. 그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나마 시장에서 이제 아까,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심택이, 그죠? 심택이나 뭐 대덕전자나 이런 게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갈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니잖아. 그죠? 마디마디마다의 매물대를 소화하고 아직은 실적들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나마 실적을 추세를 돌파하고 간 게 누구예요? HPSP. 그죠? HPSP. 그 정도 라인 부분. 그게 지금 돌아서 나와서 이 하단 라인에서 이렇게 갔는데 요것도 이 고점 부분 한 번 더 올라가면 맞아야 될 위치고. 그죠? 이렇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 부분으로 가는 걸 잘 파동을 이해서 매매를 하듯이, 그죠? 그런 유형의 섹터와 종목 부분을 매매권에 놓여져 있는 거지 지금 팍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원체 시장이 외인 선물에 의해서 프로그램으로 변동을 하루에도 엄청나게 주니까. 그지? 그러니까 쫓아다니면 이쪽에 저거 올라보고 쫓아가고 하면 두드려 맞기에 쉽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매파 연준 위원들이 나름 완화적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시장 S&P 500 기준으로 내년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 타이밍인데 분명히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클 텐데 금리 인하를 빨리 하면 할수록 시장은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응? 경기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고강도 긴축에 의해서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미국 그러니까 미국 EA 지역에서 경기 바닥을 찍고 돌아 나와주는 흐름으로 전개가 돼야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볼 수 있는데 그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경기가 녹록치가 않아. 그죠? 그 이야기는 긴축에 의한 스트레스를 미국 지수가 해버리면, 그죠? 저는 그 타이밍이 내년 초라고 보는데, 그죠? 그때 한번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응? 그래서 지금 이 저는 연말과 연초 바로 요 라인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지금 이 위치 라인에서 어느 섹터와 어느 종목 부분으로 종목 스위칭을 잘 해놓느냐.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장 지수가 내년에도 미국 시장 올라가면 우리 시장 계속 올라가겠지 하고 가면 오히려 뒤통수 맞을 수 있는 타이밍도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내가 섹터가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에 발맞춰서 내가 보유한 기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고 수급에 의한 주가 흐름에 현혹이 돼가지고 잘못 매수를 하게 되면, 그죠? 이후에는 더 크게 아플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주식을 하면서 항상 조심스럽지 않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 외인들의 매매 형태를 보면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면서 가고, 그죠? 걔네들은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님들은 뭡니까? 주구장창 어느 주식 사다가 돌변해가지고 팔면 또 주구장창 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다 쫓아서 다니면 쉽지가 않은 게 항상 주식이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가격 라인 부분에
놓여진 건지, 그죠? 그 뭐 매번 잔소리지만 그런 실적 점검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두산 로보틱스가 간다고 또 저게 간다고 섹타의 어느 쪽이 간다고 따라 매매하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뒤통수 맞는 흐름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고. 오늘도 시장 지수 뭐 조금밖에 뭐 코스피 뭡니까? 0.27% 약세, 코스닥 0.7% 상승. 그죠? 그런데 종목별로는 나가 떨어지는 것도 많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매매하면서 그냥 시장 지수만 바라봐도 안 되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유상증자 물량 나온다고 급락시켜놨다가. 그죠? 그리고 나선 진짜 나오는 날 그러면은 반등시켜 놓고 반대로 옆에 120조 수주를 뭐 보유하고 우리나라 조선이 보유하고 수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이 그죠? 지금 마디라인 부분에서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이나 그죠? 이게 지금 고점에 매물들이 놓여져 있으니까 쉽게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죠? 바닥에서 분명히 반등 들어온 건 맞는데 이제 여기서 또 눌림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섹터 부분들을 공략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중국하고 연관성이 높은 쪽은 저는 아직도 피했으면 좋겠다. 왜냐? 그거는 중국 지수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중국 지수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해외 시장이 다 상승했어도 중국과 그리고 홍콩 지수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건 이전 저점 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좋을 일이 없어. 그런 형태의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그나마 관심 있게 볼 쪽 라인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송배전망이나 그리고 기판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이전에 의료 AI 쪽, 오늘 의료 AI 쪽이 좀 반등을 했어. 그죠? 엠노도 반등하고, 루닛도 반등하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도 반등하고, 그죠? 셀바스 AI도 반등하고, 아니, 파도가 아니고 셀바스 AI, 이런 쪽도 반등했는데 저는 이쪽은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AI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라고 보면 비노하고 루닛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매출이나 영업단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삼성 갤럭시를 비롯한 이 갤럭시만, 삼성전자만 뭐예요? 이 온 디바이스와 연결돼서 하는 게 아니라고 애플이나 미국 굴지 기업들은 다 하고 있고 그죠? 그런 쪽 흐름에서 나름 가격 부담이 적은 쪽 이런 쪽은 공략해 볼 만하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뭐니 해도 2차 전지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죠? 그런 라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원체 지금 섹터의 흐름 부분들이 하루하루 바뀌고 있기 때문에 AS가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그거 한 건 뭡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2차 전지 쪽으로만 얘기를 많이 해버렸네. 그죠? 근데 한번 자세한 내용은 이걸 또 제가 몇 번을 설명을 하니까 더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죠? 제 유튜브에 보면 있어.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간을 갖고 보셔야 돼.
아시죠? 그러면서 내 기업들을 매매할 때는 그 언제 뭐에 얼마만큼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내 주식의 유상증자, 보호예수 물량 이런 거 나오는 거 다 뭐에 확인해야 되고 그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게 주식이에요. 그걸 다 해도 힘든데 여하튼 힘든 시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그래 하나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요거는 분명히 있어. 계절성 거기에다가 공매도 금지 이 부분 때문에 원래도 11월, 12월이 좋은 시장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개별 종목 흐름이 조금 더 좋다. 이제 그런데 그건 이제 선수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개인 투자가들이 그 개별 종목을 탁탁 맞춰서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뒷북 치지 않으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